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쓰죠. 네. 여기 제가 이제 관음사 여기 회주 스님이 저희 문사신데, 제가 저를 아마 잘 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다들 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냐면은, 제가 여기서 오래 살은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소임을 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 때만 잠깐 와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일주일씩 있다가 갔는데, 그래서 전부 다 합쳐보면 제가 관음사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다 합쳐보면 아마 1년이 안 될 겁니다. 1년이. 근데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관음사에 제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다른 들보다 좀 더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부산 쪽에 누가 이제 제가 송광사나 어디 해외에 있을 때도 송광사에서 왔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아니 참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반갑고,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고 하면은 뭐 어디 어느 동네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는 곳은 여기 장리동 하단, 그리고 저쪽 남포동 이쪽밖에 아는 데가 없어서 뭐 어디 저기 무슨 동에서 왔대 그러면은 알았다고 하고 그냥 말고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부산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의자가 요즘에는 저기 한국 사람들의 심장이 커져갖고 어디 시청이나 어디 다른 데 가도 의자 앉으면 제 발이 안 닿습니다. 땅에. 안 닿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관음제일이니까 이제 관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이 1000개예요. 눈이 1000개. 그러니까 2개니까 2000개 눈동자가 있죠. 근데 이제 그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고, 모든 중생의 어려움을 보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 1000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게 당신인 줄 알았어요. 뒤에 이렇게 있는 게 손인데,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관세음보살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에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있는데, 청년이 이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게 되고,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꿈을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어떤 암울한 마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또 산 이름도 잃어버렸네. 어느 산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그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너의 소원을, 너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이 청년이 이제 그 어느 날 말도 없이 그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그 이제 찾아갔어요. 그 산에를 찾아갔는데 그 가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중간에서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관세음보살이 여기 있지 않고 네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다 보면은 옷을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분이 있을 거다.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런 말 해주는데, 그래서 거기 찾다 이제 못 찾고 다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뒤돌아가는데 혹시 다른 데 있을까 해서 다른 산을 또 막 찾았습니다. 이제 막 찾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반년을 그러고 이제 다녔는데 중국이 또 얼마나 넓습니까? 한 곳에서 한 곳까지 가는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한 달씩 걸리고 막 두 달씩 걸리고 그러니까 몇 군데를 이제 다녔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꼴이 완전히 막 거지꼴이죠. 이제 뭐 옷도 다 이제 막 안 빨아입어서 막 더럽고 또 막 떨어진 데도 있고 뭐 그리고 밖에 나가 있으니 먹는 것도 못 먹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얼굴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못 만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고 문을 갖다 이렇게 두드리니까는 안에서 어머니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집 나간 아들이 몇 달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도 그냥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쫓아가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들이 딱 보니까 그 모습이 옷도 뒤집어 입고 신발도 거꾸로 신은 그 영락 없는 거기서 얘기했던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세음보살이 지금까지 나를 비록 내가 보기에는 참 부족했지만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였구나. 그것을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보문품에 보면은 33응신이라고 나옵니다. 33응신. 거기는 이제 부처, 벽지불, 제석천, 자제천, 대자제천에서 일반 거사, 장자, 아이들 하고 야차, 뜸달바, 집, 건강신까지 33인이 인비인이라고 하죠. 사람인 것도 있고 사람 아닌 것도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는 이제 읽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상상하겠죠. 나한테는 아마 이러한 모습일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데 사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오시다가
언제 어떻게 지나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오시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 깊게 안 보시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 느끼신 거죠. 못 본 거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매일 그렇게 보이던 어머님, 매일 보던 어머님이 사실 자기한테는 관세음 보살이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대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소개할 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대만을 이제 가려고 이제 제가 동국대 2학년 때 그때 이제 대만을 가려고 이제 이전부터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학을 하고 있었는데 2학년 때까지 이제 중국어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동국대하고 제가 거의 학위를 받은 법고대하고 이제 자매 결연을 빌려갖고 이제 거기로 교환 학생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불교 학원이에요. 불교 전문 학원인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일반 학생들보다는 출가자가 가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가보면은 어떻겠냐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려면은 중국어 능력 시험 HSK라고 합니다. HSK 그 중국어 능력 시험 6급 중에 6급이 가장 위에요. 그러니까 북경대, 문과대 가려면은 6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과, 공대나 이런 데 가려면은 5급만 있어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교환 학생으로 가려면 한 3급이 있어야 된답니다. 3급. 근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3급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교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성적표를 내야 하는데 9월 달에 이제 그거를 내야 된대요. 9월 달에 내고 그 이듬해 봄에 이제 가는 건데 그 소식을 들은 것이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되려면은 적어도 8월 달에 시험을 봐야지 되니까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7개월 안에 이제 3급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학원을 이제 갔죠. 이제 HSK 학원을 가서 이제 막 이제 시험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게 좀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게 3급을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3급 준비하면은 될 것 같고 신청을 하기를 4급반을 갖다 신청했어요. 4급반. 그러면은 더 어려운 거니까 여기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3급은 자연히 되겠지 해서 그걸 갖다 신청했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7월 달에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보고 4급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8월 달에 3급을 보자. 이렇게 딱 이제 전략을 그렇게 이제 해갖고서 딱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4급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제 제가 4급에 합격했다는 그걸 알리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시험 보는데 듣기는 안 됩니다. 잘 6개월 만에 듣기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안 돼요. 근데 독해는 99점인가 말했어요. 98점인가. 그리고 작문이 80몇 점 맞았고 듣기가 66점으로 간신히 통과해갖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게 시험 보는데 지문이 엄청 많아요. 그걸 읽는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읽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막 대충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중에 하나 찍었는데 그 가운데 뭐 운이 좋아서 이제 맞은 것도 있고, 근데 대충 알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냥 대충 알고선 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절대로 내가 그렇게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감원에 있을 때 이제 막 출가해갖고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한문으로 보니까는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말을 하면서 한문, 그래도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래도 한문 잘 한다고 믿었는데, 한문으로 된 걸 보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까지 우리가 한국말 하면서 뭐 이렇게 동사나 우리가 이제 논리를 문장에서 어떤 논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단어들은 다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형용사, 부사, 뭐 이렇게. 오로지 명사만 한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사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무도 이제 몰라갖고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산통이라고 해서 대나무 중간에 이제 여기 한마디를 잘라서 그 안에 산가지라고 해서 가지를 넣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하나가 딱 나오면 이제 그거 보고 거기에 1번, 2번, 3번 아니면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작위로 거기 뽑히면은 그 사람이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내가 뽑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수업은 어디까지다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막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준비해도 한 2줄을 합니다. 2줄. 어플 찾고 하다 보면은 한 2줄 봐요. 그러면 한 페이지면은 어디서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저하고 몇 명이 매일 걸리는 거예요. 우리 반이 22명인가 있었는데, 22명이면은 하루에 걸릴 확률이, 맨날 걸릴 확률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그러면서 숫자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이제 확률이 얼마 안 되는데 매일 걸리는 거예요. 매일 걸려갖고서 아유 이거 창피하잖아요. 이게 못하면은 막 그것도 못하냐고, 뭐 내가 너만큼 했으면은 뭐 더 하겠다 막 이런 소리 한 번, 2번 듣고 하다 보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막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막 한글 해석본 보고 막 써놓기도 하고 막 그러고서 이제 계속
암거리를 이제 철기 안 당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요. 막 처음 보는 문장인데도 나름대로 해석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야, 이게 비록 내가 힘들게 공부했지만 이게 효과가 있긴 있는가 보다. 내가 공부한 결과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우리 반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저기를 이제 산통을 갖다가 이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나간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를 갖다 이제 또 이제 없애야 되니까 다시 이제 다 그게 안 빠져요. 잘 그 구멍 하나로 다 하나하나 다 빼내야 되니까 안 빠지는데 하나하나 빼내는데 보니까는 이게 상가지를 앞뒤로 이렇게 뾰족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때 그거 준비한 스님이 좀 게을러 갖고 밖에 나가서 그 뜨개질 하는 그에 바늘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바늘 딱 잘라서 한쪽을 안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갖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반 도반 스님들의 반이 그 선까지의 뭉툭한 쪽이 구멍으로 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뾰족하게 해놓은 그쪽이 그 구멍으로 향해 있는 이스님들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상 그러니까 계속 걸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출가자들은 절대 그런 꼼수 안 쓰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그냥 내가 의심을 안 하고 나에게 부닥치는 내 운명이 좋거든. 그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극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환을 갈 때 시험 보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알았을 때는 야, 이 스님들이 어떻게 출가에 앞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딱 생각을 했는데, 그 스님들 덕분에 제가 그로부터 한 6년 후에 그 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10명 되는 그 도반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관세음 보살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줬는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인연이 어떻게 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원통전이 이제 원래 원통전이 관세음 보살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원통전에 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짧게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와서 기도하시고 가셔갖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이제 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포기하시고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저같이 그냥 틀어진 운명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응하면서 극복을 하시다 보면은 그 내 소원이 그렇게 관세음 보살이 누군가 오셔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관세음 보살이 어디서 나타날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옆에 분들 아니면 아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